자, 세수 결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수 펑크라고도 불리는 네. 세수 결손. 이게 30조라고요. 또 오늘 또 우리 최상목이가 나오네. 저러고도 이 새끼 별 볼 일 없는 새끼인데 자꾸 이렇게 나와. 이 정도면은요. 원래 작년에 다 사표 쓰고 문 닫았어야 돼요. 대가리 박아야지 일단. 2023년에 이미 56조 세수 펑크가 났었어요. 네. 23년에. 예. 그럼 24년에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24년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 30조로 또 세수 펑크. 2년 누적이면 얼마입니까 벌써? 87조 정도의 세수 펑크를 낸 겁니다. 이 정권 출범할 때부터 경제팀에서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지금 기재부 장관하고 있는 최상목이는 나라 살림 적어도 87조 빵꾸 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새끼를 왜 기용을 했으며 아직까지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아셔요. 경제통이니까 그래도 경제는 알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경제 일을 했다고 경제를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을 저지경기로 만든 무능의 상징이에요. 이제 들어올 세수가 30조가 안 들어왔다는 거고 또 그 전년도에는 세수가 57조가 안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올 게 안 들어온 걸 가지고 살림을 하면 통합 살림이 어떻게 됐을까? 적자가 났겠죠? 그래서 2023년에는 쉽게 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56조가 안 들어오고 나라 살림은 87조가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30조가 안 들어왔겠죠? 작년도 아직 최종 수지 적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같은 수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100조가 났거든요. 하반기에 많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80조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안진제일에서 2년에 나라 살림을 180조 정도는 그냥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거덜내고. 아니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저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넌 왜 이렇게 무능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아니 경기가 안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일단 법인세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경기 안 좋으면 자기 책임 아닙니까? 아니 그 경제부총리라면서 자기 책임 아니야? 그러면서 법인세가 덜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면피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 뭐 법인세는 덜 들어온 건 맞습니다만 2022년 말에 윤석열 정부가 어마어마한 감세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감세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집값에 나가는 재산세를 깎아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해만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깎인 세율이 계속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깎인 감세의 효과를 단일한 연도로 계산하지 않고 누적법으로 계산하면은 80조 정도의 감세 효과가 나는 일이 그때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 효과를 지금 계속 연년이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너희들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과 부자 봐주기 대기업 봐주기 정책이 결국 나라 살림을 이렇게 크게 구멍을 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경기 침체 때문에 법인세가 안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나라는 살림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세금은 어떻게 됐나 봤어요. 그랬더니 법인세는 작년에 사실은 82조가 들어올 거로 예상했는데 74조가 들어오면서 한 8조 정도 덜 들어왔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부가세는 늘었어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늘었습니다. 뭐냐? 아까 제가 감세 얘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부자들 감세 확실하게 해줬고요. 대기업 감세 확실하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펑크난 나라 살림 그럼 누가 힘들게 누구 어깨로 지탱하고 있었냐면 우리 서민들 우리 유리지갑 근로자분들이 지탱하고 있었어요. 개새끼들. 그래서 부자한테 더 걷어야지.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세금이 동결되거나 좀 감액되면서 부자들 세금도 조금 감액됐다. 그러면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그렇다고 하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세금 대기업 세금이 깎이는 만큼 근로자들 세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점점 높아졌는데 비중만 높아진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요. 절대값으로도 높아졌어요. 절대값으로도 제가 보니까 1조 9천억 뻥 좀 보태서 2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8조가 덜 들어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재용이 세금은 8조를 깎아줬는데 우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이재용이 세금은 깎아줬는데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세금은 2조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플합니다. 절대값으로도 늘었다니까요. 이 불경기에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절대값도 늘고 국세차의 포션도 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조세 정책 속에서 이 정권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를 안다면은 바로 그겁니다. 진짜 그 중산층 서민들은 국민의힘에 한 표도 주면 안 돼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외에 그 루팡 이렇잖아요. 스치고 지나간다. 저런 식으로 다 빼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가세는 왜 늘었냐? 물가 관리 못해서 늘었던 거예요. 물가가 높아지면 물건값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당연히 올라가죠. 경기가 좋아서 거래가 많아서 부가세가 는 게 아니고 물가가 높아져서 부가세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높은 물가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서민들이 감당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다 감당했다고요. 그거로 인해서 결국 부가세도 더 내 국민들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우리 개미들, 서민들, 중산층들, 선량한 시민들이 이 국가의 무능한 공무원들의 이 정권의 이 친사고를 우리가 사실 또 지탱하고 있다. 얘네들이 내란 계엄하고 나면은 사실 용기 있는 민주 시민들이 결국 국가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망쳐놓은 경제도 나라 살림도 결국 국민들이 메워내고 있습니다. 뒷감당이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그 뭐 한 번도 국가에게서 뭐 어떤 혜택이나 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런 민초들이 다 이 나라를 지탱하고 넌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원래 네가 3, 6, 7조 정도 세원이 들어올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3, 3, 6, 30조 정도나 빵꾸가 났어. 이걸 우리가 오차율이라고 하거든요. 또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바보니?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차율을 통계를 내봤더니 당초 계산보다 지금 세수가 빵꾸가 난 거 아닙니까? 올해 오차율은 마이너스 8.1%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마이너스 14%였어요. 그럼 선진국은 어떨까 봤어요 제가. 독일은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평균 오차율이 5.7%예요. 실제 경제적으로 세금이 딱 거칠 거에 대해서 5%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존나 무능한 거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조 고친다 그러면 좀 덜 들어오면 95조, 많아봐야 105조 사이에서 딱 맞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데 지금 기재부 애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는 마이너스 14%. 100조 들어온다고 그랬으면 86. 올해는요. 92. 8%. 그러니까 그리고 4년 나아지지 않냐 이런 얘기할 것 같아.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4년 평균으로 하니까 12%예요. 뻥 좀 보태면 독일의 2배 반. 그러니까 독일 공무원보다 2배 반이나 멍청하다는 얘기야. 아이고, 야. 최악의 오차율. 심지어 더 할 때도 있었어요. 오차율이 문재인 정부 때는요. 지금은 마이너스거든요. 덜 돌았거든요. 그때는 플러스. 그때는 플러스 21%까지 갔어요. 그럼 그건 잘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예측이 정확해야지. 들어올 세금이 안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거꾸로 편성을 못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못 썼다니까요. 제때. 정부의 확장적 그 적극 재정. 바로 그겁니다. 그거 못 하게 된 거예요. 올해 아버지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에 맞게 살림을 해야 되는데 110만 원이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00만 원에 맞춰서 아동바동 계획 세우게 만들고 사실은 10이 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요. 10만큼 계획을 잘 못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였어요. 지금 5년 연속 오차율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무능하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차율의 원인은 기재부의 폐쇄적인 세수 추계 모델 때문이다. 그거 공개 좀 해봐. 학계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델 공개해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힘들면 비공개라도 해서 우리가 비공개 TF라도 만들어서 정밀하게 다시 한번 만들자라고 하니까 먼저 괜찮아. 안 받아. 철저하게 주시겠다고 철저하게 폐쇄적으로 노땡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그 추계 모델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지들은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뭘 어떻게 하고 있고요. 정밀하게 뭐 팩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계속 오차가 나느냐. 모델을 선진화하면 뭐합니까? 거기다 값을 지 맘대로 집어넣는데. 글쎄.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같은 값을 넣게 돼 있는데 누가 봐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1.5 밑으로 내려갑니다. 2025년에. 근데 거기다가 2.0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델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 지표값을 지 맘대로 넣어놓으면 마지막에 수치가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들 입맛에 맞게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한테 내년에 경제 좋아집니다 라고 해서 세입을 과대 포장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는 식의 보고를 하면서 그걸 밑으로 때려 넣기 때문에 이런 과대한 수치가 예산에 계속 반영되게 나오도록 윤석열이한테 뭐 벌거벗은 멍청하니까 우군 아닙니까? 우군. 그러니까 우군을 이용해서 기재부 애들이 계속 속임수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속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박시동 소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오겠습니다.